근데 지금 당장은 큰 악재들이 다 이렇게 희석이 되다 보니까 지난해 코스피 고점이 2,870포인트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지난해 고점까지도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자, 회장님 벌써 5월 말입니다. 이제 곧 있으면 마지막 6월. 네. 이제 날씨도 많이 더워졌더라고요. 예. 자, 현재 증시부터 일단 점검부터 해야 되니까 현재 한국이랑 미국 증시 아유, 한번 점검부터 한번 해주신다면요. 이게 벌써 많이 올라왔죠. 오늘 같은 경우는 코스피가 2,670포인트까지 올라왔거든요. 지금 코스피 2,670이네요. 예. 코스피가 2,670.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아시다시피 이제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주식이 급등 마감을 하면서 코스피도 덩달아서 갭상승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정고점, 이 코스피는 연고점이죠, 연고점. 거의 연고점이네요. 연고점이죠. 제가 볼 때는 지금 이제 이격이 발생해서 네. 이격을 마무리하면 여기 전에 고점을 지금 넘었잖아요. 그러면은 아마 지난해 고점까지도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지난해 고점. 지난해 코스피 고점이 2,870포인트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여기에서 지수가 근 200포인트 정도도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미국의 나스닥이 이제 나스닥은 정고점에 한 5% 지금 밑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2만 포인트, 2만 한 200포인트가 고점인데 나스닥 지표도 한번 볼까요? 네. 그래서 여기 보면 2만 200포인트 있잖아요. 여기가 고점인데 이제 고점에서는 조금 부족하죠. 지금 5% 정도 부족한데 미국은 제가 보기에 지금 당장 정고점을 뛰어넘을 그 수준은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리고 또 여기가 오랜 기간 그 매물대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저항선 역할을 해서 지금 당장 2만 포인트를 넘지는 못할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19,500포인트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19,000포인트를 지난번에도 며칠 있다가 이제 떨어졌었단 말이에요. 18,700포인트대까지 떨어졌다가 네. 이제 갭상승을 한 건데 여기에서 머무르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18,500포인트에서 19,500포인트 사이에서 한참 기간. 그래도 많이 올라왔네요. 주봉을 보니까. 엄청 많이 올라왔어요. 정고점 역사적 신고가가 근처까지 다 왔네요. 근처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5%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는 뭐 웬만큼 회복이 된 거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코스피는 오히려 조금 센 모습, 그 연중 고점이니까는 그러니까는 그렇죠. 조금 더 센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는 그 상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증시가 오른 거는 미국과 중국이 관세 인하에 어쨌든 90일간 뭐 합의하면서 유예하면서 했던 거일 텐데 이게 증시에 미치는 영향 어떻게 보시고 이게 결국 근데 90일 뒤에 또 안 좋게 되면 증시는 다시 또 무너질 수 있는 거잖아요. 떨어질 수는 있는데 요번에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쏘갔다라는 표현이 더 맞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결국에 그 트럼프가 그냥 취임하고서 4월달 같은 경우 막 그 관세로 인해 가지고서 꼭 경기가 붕괴될 것처럼 이렇게 말을 많이 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관세가 뭐 보복 관세로 해서 125% 그냥 하루 자고 나면 뭐 콱콱 올리고 막 그랬잖아요. 140% 뭐 그런 아무튼 조금 도가 지나친 그런 표현으로 인해 가지고 압박을 하다 보니까는 반발이 일어나고 미국 국내에서도 시위가 발생하고 그리고 또 이 중국은 대응을 자제를 했던 거죠. 그럼 너 할 대로 하라 그러고서 있다 보니까 이제 몸이 다른 쪽이 트럼프였단 말이에요. 네. 미국 국채 가격이 급등을 하고 트럼프 이제 관세로 인해서 주가가 급락을 했잖아요. 네. 어쨌든 그때 또 팔고 나가서 손해 본 사람들이 있거든요. 있죠. 그러니까는 그러고서 지수가 지금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상대적으로 열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죠. 이게 그러다 보니까는 앞으로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90일 뒤에 또는 뭐 그 다음에 주가가 급락을 하면 매수하는 타이밍으로 삼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번 반복되는. 반복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일단은 지금 당장은 트럼프가 그 뻥만 많이 쳤지 실질적으로 뭐 크게 아직까지는 가시적인 뭐 어떤 위협이 될 만한 게 별로 없고 처음에 얘기했던 게 많거든요. 거의 미국의 재무장관이 한 얘기가 이제 소비자 물가에 한 2% 영향을 미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편관세 10% 플러스 알파잖아요. 그러니까 보편관세 10% 정도는 일단은 물가 상승의 영향을 한 2% 정도 영향이 있을 거다 그렇게 예상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도 이제 그거에 따라서 대응을 하고 아직 그게 가시적으로 이렇게 이 기업에 타격을 주는 거는 안 나타났거든요. 지난달 이제 1분기 우리나라 이제 수출이라든가 미국의 이 수입 뭐 이런 거에 영향을 미치는 지표는 나왔는데 기업에 직접적인 아주 큰 타격을 입히는 건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나중에 진짜로 지나고 나서 하반기에 경기가 나빠지는 게 가시적으로 이렇게 보인다고 그러면은 재차 주가가 떨어질 가능성은 있죠. 근데 지금 당장은 일단은 뭐 별로 큰 악재들이 다 이렇게 희석이 되다 보니까 주가가 선행적으로 이제 많이 회복이 되고 국내 코스피 지수는 연중 최고점까지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지금 그 상황입니다. 지금. 저 올해 그러면 1월에서 5월에 가장 많이 오른 주식세는 좀 어디일까요? 그거는 뭐 다 아시다시피 일단은 방산, 조선, 뭐 대표적으로는 그 두 세트 하고 그다음에 금융주가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금융주. 그러니까 은행으로 따지면 금융기관으로는 KB금융하고 KB금융. 그리고 한국금융지주. 한국금융지주. 많이 올랐네요. 두 개 되게 이쁘게 똑같죠. 그래서 요것들은 아마 일단은 우리가 이제 두 종목 다 원래 금융주가 그렇게 많이 가고 막 그러는 게 아닌데 전에 지금 고가 근처까지 다 왔네요. 정고점. 정고점까지 왔고 그러는데 금융주에서 은행주가 왜 이렇게 오른 거죠? 일단은 이제 분리과세 얘기도 있고 그동안에는 보통 이쪽에 투자를 잘 안 했는데 투자할 종목이 없는 데다가 이 영업이익도 그렇고 돈벌이가 되게 괜찮거든요. 그러니까는 수수료 수익이 있잖아요. 그것만 해도 뭐 그냥 경기가 나쁘고 좋고 간에 관계없이 이 뭐 몇 조씩 벌어들이다 보니까는 1분기 실적도 되게 좋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쪽에 이제 집중 투자를 하지 않았나.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그러다 보니까는 그리고 밸류업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쪽에 그 매수가 몰리지 않았나 그러고 증권주들도 전반적으로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키움증권이나 삼성증권. 키움증권, 거의 비슷하죠? 삼성증권. 이게 거의 비슷해요. 모든 증권주들이 이제 거의 비슷하고 일부 증권 뭐 안 올라간 것도 있기는 한데 이제 그런 경우는 후발적으로 그 개별주성의 이제 증권주가 올라갔고 증권주들이 다 저점 대비해서 20% 이상씩 이렇게 이제 30% 이렇게 올라갔거든요. 상당히 많이. 그러다 보니까는 지수가 아까 말씀드린 이제 전통적인 올해의 시장 중심주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방산주 조선 방산. 그래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야 뭐 원체 많이 올라가고 대장주니까는 그거야 이제 견조하게 이제 급등을 했는데 LIG 넥스원 같은 경우가 아주 대표적으로 아주 또 엄청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그 다음에 대형주 중에서 엔터주 중에서는 하이브,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 경우도 20만원 초반, 22만원 했던 게 이제 목표가가 원래 30만원이었거든요. 근데 다 왔어요. 오늘은 이제 갭상승했다가 떨어진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 대형주들 중에서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뭐 그 자리에서 맴매만 먹고 있지만, 하이닉스도 저점 16만 원대인데 지금 20만 원이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저점이 이제 16만 원대였는데 지금 20만 원이 넘어서 이것도 연중 고점하고는 좀 차이가 있더라도 이거는 그 엔비디아 있죠. 엔비디아가 상승을 하면서 엔비디아가 지난번에 4월 달 여기에 폭락을 할 때 요때가 이제 언제냐면은 지난달이지만은 그 지수가 2300 코스피가 2300 밑에 떨어질 때 있죠. 그때 이제 엔비디아가 95불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 엔비디아 올라온 것만큼
이 하이닉스가 이제 급등. 오늘 같은 경우도 갭 상승한 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 이상 상승을 하고 엔비디아 역시 3%대 올라오다 보니까는 이 지수 관련해서는 이쪽이 이제 급등을 한 그런 배경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지수가 우리 코스피 지수도 저점 대비해서는 300포인트 이상, 370포인트가 올라온 거거든요. 2300, 2290포인트로 잡으면. 그래서 지금 그렇게 되어 있고, 섹터로 따지면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쪽들은 특히 원전주도 많이 올라갔어요. 원전주 어떤 게 있죠? 원전주는 뭐 우리가 지난달에도 한번 봤던 거예요. 두산 에너빌리티.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러니까 엄청 많이 올라왔어요. 오늘은 이제 갭 상승했다가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에서 그 대표적으로 미국의 이 원전주가 있거든요. 그게 한 17% 정도 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갭 상승했다가 이제 떨어진 거죠. 너무. 시간의 전 있잖아요. 요즘에. 거기에서 급등을 한 종목들이 이게 본 시장에서는 이제 이익 실현 차원에서 이렇게 떨어졌는데 아직도 11선이 안 깨졌죠. 그러면 11선 닫고서 또 갈 수도 있다라고 봐도 돼요. 요거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 원전계 국내 주식에서는 원전계의 TSMC다. 뭐 이런 말이 돌 정도로 다 갖추고 있다. 그래가지고 요번에 원전주가 미국에서 특히 트럼프가 요번에 그 원전주 확대 정책에 그 서명을 하면서 미국의 원전 그 산업 시장이 한 1,500조 시장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요거는 또 관세 전장하고 조금 비껴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거에 따라서 아주 급등을 한 이게 주식 투자하기가 되게 어려운 주식이었거든요. 네. 그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2만 원대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2만 몇천 원 넘어가면 또 떨어져가지고 여기에서도 2만 원까지 떨어졌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그냥 그래서 이게 후속 매수가 안 따라가지고 고생을 많이 시켰는데 이게 이제 요번에 급등을 했던 거고 요게 대표적이라고 보면 되죠. 이제 개별 기업성에 있는 스몰 캡의 원전 관련주들도 있는데 뭐 한국전력 같은 경우도 꽤 많이 올랐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지수 관련이다 보니까는 덩달아서 BHI도 좀 많이 올랐다가 지금 쉬고 있는 중이고 꽤 견조하게 많이 올랐잖아요. 그죠? 네. 요거는 이제 11선이 깨지고 그래도 21선이면 또 괜찮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올라온 쪽인데 시장 주도주 역할을 하는 시장 그 중심주 역할을 하는 그런 섹터들은 한 21선에서 다시 매수해서 또 올라갈 수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완전히 전에처럼 이렇게 막 골로 가고 막 이렇게 떨어지는 건 아니고 지금은 그 좋은 섹터들 있잖아요. 네. 그쪽은 좀 쉬었다 가고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상대적으로 이런 게 왜 쉬냐면 요것도 그렇고 그동안에 많이 상승했던 쪽 있죠. 그쪽은 쉬고 그동안에 많이 소외되었던 쪽 있잖아요. 그러니까 2차 전지 쪽. 네. 그쪽에서 오늘은 이제 급등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수는 많이 올라갔는데 이제 안 올라갔던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에 해당하는 2차 전지라든가 현대차, 기아, 또 하이닉스 같은 게 올라가고 그동안에 많이 올랐던 조선, 방산, 뭐 이런 쪽은 조금 이제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조정을 좀 받고 이익 실현을 하는 그렇게 이제 시장을 보시면 되고 오늘 2차 전지가 이제 그 많이 올라갔던 거는 그 미국에서 테슬라가 오늘 6.9% 정도, 7% 가까이 상승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일론 머스크가 원래 그 트럼프 대통령 되고서 1등 공신이면서 정치에 끼웃거리고 많이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도 순엉망이고 그러다 보니까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테슬라에 집중을 하겠다고 선언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거를 투자자들이 화답을 하는 식으로 해서 이제 테슬라가 급등을 하면서 그 영향으로 그동안에 낙폭이 아주 심했었던 그 2차 전지 쪽이 이제 전체적으로 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저 2차전지 말씀해 주신 2차전지 ETF가 지난해 수익률 꼴찌 기록한데 올해도 좀 최하위였는데 전기차 캐즘이라든가 IRA든가 각종 악재가 겹친 탓일 텐데 오늘은 조금 올랐다고 해주셨는데 앞으로 어떻게 보시나요? 앞으로도 뭐 첩첩산중이죠. 그러니까는
원체 고점에서는 많이 떨어져가지고 이거는 아주 그래프라도 보면은 완전 역배열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지금 반등을 했다고 해도 이게 믿을 만한 반등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는 뭐 이거는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150만 원 갔던 거는데 지금 곱하기 5를 하면 20만 원이란 얘기거든요. 이 액면분 아래서 100원짜리다 보니까. 근데 이것도 그렇고 그러니까는 아직 믿을 만한 건 뭐예요? 삼성 SDI 같은 경우 오늘 7% 정도 올랐는데 이것도 그래프가 아까 거하고 비슷하잖아요. 그죠? 네. 완전 역배열인데다가 위에서 뭐 61선, 121선이 이 주봉을 봐도 그래요. 주봉이나 일봉이나 뭐 똑같아요. 그죠? 아까 거 그러니까는 이거 80만 원, 70만 원 넘어서도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 당분간은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그리고 또 이거는 지금 이제 유상증자를 2.6조 했잖아요. 그러니까 2.6조는 어마무시하게 한 거거든요. 그러면 그 유상증자 물량이 나오면 네. 주식수가 더 많아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올리기가 더 부담스럽고 이게 매물대가 첩첩이에요. 첩첩이. 이렇게 계속해서 흘러간 거는. 그러면 이거를 뚫고서 뭐 올라가겠어요, 이게. 그러니까 바닥에서는 조금 올라갈 수 있지만은 장기적으로는 여전히 힘들지 않을까.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도 요번에 1조 1,000억 유상증자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대규모 유상증자를 한 주식이 치고 올라가기가 되게 어렵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포스코 홀딩스는 이렇게 되고 포스코 퓨처엠. 이것도 이제 여기에서 어제 하루 딱 10만 원 하고서 오늘은 크게 올랐죠. 13%나 올랐으면. 그런데 이거는 그것들보다는 그래프가 조금 양호한데 아까 완전 역배열에 이것도 완전 역배열인데 아직 뭐 이거를 뚫고 올라가야지 이제 희망이 보이는데 이렇게 뚫고 올라가려고 그러면 시간이 좀 더 있어야 되겠죠. 이제 주식 좀 보시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여전히 어렵습니다. 조금 이렇게 좀 올라갈 것 같아요. 아니면 조금 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뭔가 무거워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그래도 10만 원에 샀다고 해서 그 13%, 14% 딱 올랐네. 이어진다 그러면은 그래도 다시 또 떨어지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짜 바닥이었으면 좋겠는데 네. 이거 아직 유상증자 뭐 물량도 안 나왔고 그랬으니까는 그러니까 그러면은 또 이제 여기에서 공방을 벌이지 않을까 싶어요. 대장주인 LG에너지솔루션. 그것도 뭐 마찬가지 뭐. 그래서 다 똑같아요. 2차 전지가 다. 오늘은 이제 의미 있게 반등을 했는데 크게 반등을 했는데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반등이. 그런데 됐으면 좋겠는데. 자, 미중 패권 경쟁 심화에 아까 말씀해 주신 올해 1월부터 올해 많이 오른 방산. 미중 패권 심화에 방산 관련 업종 앞으로 주목해야 한다는 의견. 이거 뭐 괜찮을까요? 이제 조금 쉬었다 가야도 또 근데 너무 많이 올라왔어요. 맞죠. 그러다 보니까는 밸류 부담이 조금 있기도 하죠. 근데 지속적으로 실적이 좋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떨어져도 지금은 많이 떨어지지 않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현대, 로템, 뭐 LIG, 넥스원 다 똑같은데 뭐 미중 패권 문제도 그렇지만은 이거는 이제 갭상승을 했으니까는 이격을 좀 좁혀줘야죠.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단기 악재로 해가지고 여기 때가 이제 뭐냐면 우크라이나 그 협상 그 얘기도 나오고 또 인도 파키스탄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것도 휴전이 되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이슈 이 평화 무드인가 그래가지고 확 떨어졌거든요. 근데 유럽 같은 데서 다시 이제 이 군비 있잖아요. 군비의 확장 예산을 확충하는 그런 법안이 이렇게 이제 발의가 되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는 그래요. 그러니까는 어쨌든 트럼프 집권 이후 그 전에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또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 뭐 이런 거를 보면서 또 트럼프가 집권하면서 방위비 압박이 심하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그러다 보면 우리나라는 아직 그 새로운 정부가 출범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잠자코 있는데 출범을 하면 아마 강한 압박이 들어오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유럽에서는 이참에 군비를 좀 늘려야 되겠다. 이 미국 우산 밑에 있는 게 좀 그러니까는 이게 장기적으로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무기 수출된 게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써보니까는 아주 좋단 말이에요.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추가들도 많이 오고 그러니까는 앞으로도 가능성이 조금 더 있지 않을까 싶은데 단기적으로 급등한 부분이 조금 희석되면 그러니까 요거는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렇게 떨어져 있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이게 훼손이 안 되면 그냥 매수 적기. 떨어지는 요때는 좀 참았다가 이게 이제 기본적인 건데 물론 이제 바닥에서는 많이 올라왔죠. 그런데 이게 괜찮을 것 같으면은 한 3, 4일 이렇게 머물러 있을 때 있잖아요. 그런 거. 그럴 때가 꼭 기회거든요. 여기에서도 역시 21선, 60일선까지 닿으면서도 훼손되지 않으면 뭐 이럴 때는 조금 사도 되지 않을까 싶은 거죠. 그러니까 이격이 발생할 때는 좀 피하고 이게 네. 좀 더 떨어져서 그 12만 원 정도 되면 제가 보면 또 괜찮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요거 그래프상으로는. 네. 자, 말씀하신 대로 방산기업이 수출을 확대하고 있는데 방산기업의 이런 성장 가능성과 지금 관련 기업들의 투자 매력도는 어떤가요? 사실 뭐 너무 많이 올라서 조금 떨어지죠. 부담스럽다는 분도 많잖아요. 그 부담스러우니까는 이제 제가 네. 드리는 말씀이 최소한 이제 요 정도 그러니까 네. 떨어져 있을 때 사자 그런 얘기예요.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너무 많이 현대로템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작년인가 방송 우리 같이 할 때 3만 원 밑에서 언급을 했거든요. 기억도 없죠? 그러게 너무 많은 종목 얘기하니까 너무- 작년에요. 아, 3만 원 이럴 때였나 보네요. 2만 8천 원대 네. 그때 얘기했던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작년 봄이네 봄. 2만 7천 원, 뭐 이랬던데. 가지고 계신가요? 없죠. 예. 그래서 내가 반성을 무진장 많이 했다니까요. 네. 요즘에는 장 끝나잖아요. 네. 장 끝나면서 맨날 반성하고 있어요. 저기 그 사무실 한 구석에서 무릎은 안 꿇고 네. 소파에 혼자 앉아서 네. 반성하면서 도 닦고 있어요. 그래서 따로 돈을 큰 계좌를 하나 마련을 해놨는데 네. 올해 이런 거를 잡자 이제 그 생각으로 해가지고 그런데 올해도 이런저런 핑계로 해놔가지고 네. 또 그런 거를 또 제대로 못 사가지고 네. 그래서 또 지금도 반성하고 있어요. 자, 그럼 올해 잡자고 해주셔가지고 올해 하반기 유망 섹터 지금 어디 쪽이 나올까요? 조선방산이 더 갈까요? 아니면 이제 못 간 것들이 있을까요? 상반기 아직 다음 달까지 남아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냥 아직은 제가 딱 터놓고서 말씀은 못 드리겠어요. 그런데 네. 이제 요즘에 이렇게 올라오는 걸 보니까는 그래도 고점 갔다가 또 많이 떨어졌다가 일부 올라오는 그룹 관련 뭐 바이오주 같은 경우 있거든요. 또는 조금 그 소외된 오늘 같은 경우 보면 이제 중견 그룹주 있잖아요. 그 요즘에 특징적으로 이렇게 좀 살펴야 되는 게 지주사들 있잖아요. 지주사들. 네. 지주사들이 좀 급등한 부분이 있거든요. 네. 주식사는 어떤 데들이 있죠? 그 뭐 대표적으로 삼성물산 또 이제 한화, 뭐 대표적이에요. 한화. 또 오늘 같은 경우는 코롱. 우리가 조금 무시했던 부분들이에요. 그 다음에 SK. 네. 이게 지주사들 아주 급등을 했죠. 오늘 그때 그러니까는 그동안에 그래서 이제 앞으로 소외된 게 뭐인가 이제 그거 고민하고 있어요. 네. 지금 요즘에 반성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네. 반성하고 있으면서 이거는 안 보고 네. 그냥 이 스스로한테 물어보고 있는 중에 그래서 소외되고 있는데 그동안에 저평가되어 있는 쪽이 뭔가 그래서 공통적으로 이제 자회사 실적이 좋다 보니까는 그동안에 지주사들에 대해서 좀 소홀히 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게 이제 급등을 해서 역시 그 회사가 괜찮은 것들은 이때가 최저점이었는데 무조건 이럴 때는 이제 개별 종목보다는 무조건 지수 관련주 그리고 그런데 이제 앞으로 이게 투자의 어떤 가장 기본적인 건데 저도 그동안에 개별주로 수익이 많이 나다 보니까는 그쪽에 집중을 한 부분이 있거든요. 네. 결국에는 이제 크게 돈을 벌려고 그러면 이런데 이게 이제 가격들이 다 비싼 주식들이니까는 큰 돈 가지고서는 큰 주식에 이렇게 투자를 해야지 크게 먹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래서 하반기에는 네. 아직은 많이 남았으니까 그건 다음에 이제 한번 언급을 하도록 하고 네. 지금은 새로운 종목이 나올 때가 거의 대부분 다 올라갔어요. 그래서 조금 애매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저도 역시 투자하기가 상당히 좀 조심스럽고